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 여자입니다. 혼자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힘들겠다,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는 현재가 무척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해서 늘 풍족하거나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의 전 남편은 있는 이만 못한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지금의 생활이 저는 더욱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가 크지 않은 편이라 직원이라고 해봤자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였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구매부 대리였고 저는 사원이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주로 여자친구들과 다녔고 제 친구들도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남친 한번 못 사귀어보고 대학교를 졸업했죠. 한마디로 그때까지 모쏠이었던 거예요. 저는 과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따로 동아리를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발하게 인맥을 만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잘 맞는 친한 친구들 몇과 어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며 졸업을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 경험도 없고 남자에 대해서도 쑥맥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대리님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저는 금방 빠져들게 되고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인상은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은 편이었고 윗사람들에게도 깍듯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 사귀고 나니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더욱 남친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연애라서 그런지 더 설레고 좋고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사귀어오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하는 저를 두고 남친은 든든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울기도 많이 울고 걱정도 많았는데 남친의 말에 저는 뭔가 마음이 탁 풀어져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라 결혼 자금이 충분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양가 부모님은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도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남친의 싹싹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라며 축복해 주셨고 시부모님도 아이 잘 키우고 살라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작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실에 방이 하나 달려있고 주방이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양가 모두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남친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모아주신 돈을 합쳐 아파트 전세로 살게 되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겨울이 되면 수도가 얼어 물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벌레가 득실득실했고 하수도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녹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었겠지만 신혼이었기에 그래도 마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결혼 후 4개월 뒤 아이를 출산했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라 신기하고 소중하고 너무 이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저는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1년간의 육아휴직은 가능하였기에 그나마 걱정을 덜하며 살았죠.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 다시 회사로 복직하려 할 때 둘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첫째 딸아이에게 모유를 계속 먹이고 있는 와중이었기에 임신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린 것이었죠. 솔직히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생각하자면 외벌이로는 너무 빠듯했고
저도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둘째를 임신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씩씩하게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며 저에게 둘째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생긴 생명을 지울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만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할 줄 알았는데 둘째를 임신하자 은근히 퇴사를 바라더라고요. 작은 회사였고 사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큰데 제가 연속으로 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첫째 아이를 돌보며 임신 기간을 보냈고 둘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말할 것도 없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아이가 한 명일 때보다 둘일 때는 정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양도 딸보다는 훨씬 많았고 기저귀나 분유 그리고 식비도 생각보다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 끝나면 좀 더 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 돈을 저축하고 있었는데 그 저축한 돈에서 생활비로 야금야금 꺼내 쓰기도 많이 썼죠. 여유가 없이 빠듯했고 제 앞으로는 1,000원 한 장 쓰기도 망설일 정도로 빡빡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건 무척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서로 싸우고 울고불고 해서 힘들다가도 저녁에 얌전히 잠든 모습을 보면 어찌나 이쁘고 행복한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정말 보물이구나.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3살, 4살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당신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안 그래도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데도 없고 쉽지가 않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풀타임 일할 수는 없고 애들 아프면 병원도 종종 가고 해야 되니까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이제 나 혼자 버는 게 좀 버거워서. 그치. 당신 진짜 애쓰는 거 알지. 내가 좀 더 찾아볼게.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굳이 사무직만 찾는 게 아니라 당장 제가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보자 마음먹었죠. 그러다 택배 포장하는 알바를 구하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 옷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곳이라 시간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얼른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연락이 왔고 그렇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이 어려운 편이 아닌데다 알바라고 해도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알바를 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일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 용품이 은근히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팔리는 제품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요. 물론 저도 애기 엄마다 보니 필요한 아이 옷이나 아이 용품을 사기는 하는데요. 거기는 아이 용품 중에서도 엄마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아이디어 상품도 많고 가격대도 합리적이었어요. 엄마들이라면 혹할 만한 상품들을 잘 구비했다고나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이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이기는 했지만 아이 옷만큼이나 육아용품들도 판매가 꽤 괜찮더라고요. 엄마들의 니즈만 잘 맞춰서 제품을 팔아보면 꽤 수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거듭하던 저는 내가 한번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뭔가 자신도 있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틈틈이 어떻게 물건을 사입하는지, 쇼핑몰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 독학으로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야였기 때문에 아예 기초부터 시작했어야 했고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알아보고 공부해야 했죠.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 창업에 관한 준비를 하는 동시에 일찌감치 홍보를 위한 SNS도 준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에 제 일상과 아이들의 모습을 올렸어요. 단순히 아이들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육아 정보에 관해서도 열심히 공유를 했죠. 아이 이유식 만드는 법이나 간단하고도 인기 좋은 아이 간식 만드는 법, 저렴한 아이템으로도 아이 옷 코디를 근사하게 하는 법 등을 올렸습니다. 저희 정보를 봐주던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팔로워 수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시기적으로 참 다행이었던 건 제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SNS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지는 않았고 저도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팔로워들은 제 SNS에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호응해주고 여러 가지를 질문해주거나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제 SNS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광고 제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구 제안이나 아이용품의 판매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은 SNS였는데 SNS를 통해 판매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아이 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저가의 아이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했어요. 일단 가격이 부담이 없다 보니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호응이 좋았어요. 그 후 아이 옷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판매했죠.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신나는 기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저는 사업만 신경 쓸 순 없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서너 시간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늘 시간에 쫓기고 바빴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하고 돈도 잘 벌리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 쇼핑몰이 잘 되어가다 보니 남편이 얘기하더군요. 여보, 당신 일도 잘 되고 또 바쁘잖아.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 동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내키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내 일이 잘 되긴 하지만 근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당신이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니까 나도 걱정이 좀 덜한데 이걸 같이 하면 왜?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 당신이 너무 바빠 보여서 차라리 내가 같이 하면 당신도 좀 여유 있어지지 않겠어? 당신 혼자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서. 남편의 말에 저는 무척 고마웠어요. 제가 밤낮 없이 일을 할 때에도 남편은 딱히 육아를 해주거나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업으로 잘 나가고 남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도 육아와 집안일은 내일인 양 굴 때가 많았죠. 그게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남편 말을 듣고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나를 걱정하고 위해주는구나 싶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수록 커지는 사업이 조금 버거울 때도 있었고 일손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했죠. 남도 아니고 부부니까 같이 으쌰으쌰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이라면 불편한 이야기라도 남편이면 서로 얼마든지 조율해가며 일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전했고 서로 잘해보자고 했죠. 곧 남편은 퇴사를 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혼자 하던 일을 남편과 나누니 좀 나았지만 제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면서 더 이상 남편과 저 둘만 일할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3명을 더 구해 일하기 시작했죠. 직원을 채용할 때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사장직함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저고 중요한 일도 제가 대부분 맡아서 하지만 사실상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남자가 사장인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남편도 기가 살고 직원들도 더 기강이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내가 사업자 대표로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장은 남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함도 남편은 사장님으로 저는 팀장으로 일을 했고요. 사업은 점차 커져갔고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저희 부부에게는 참 좋은 기회이자 행복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의욕이 넘치던 남편은 직원이 생기고 사장 소리를 듣다 보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로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 무거운 짐을 날라주거나 옮기는 것도 남편이 도맡아서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장이 이런 걸 왜 하느냐며 직원들 혹은 저에게 본인 할 일까지 떠넘겼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은 갈수록 늦어지고 퇴근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들을 등원하고 출근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 늘 일정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제가 아이들과 나올 때까지 잘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깨울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냥 더 자라 생각하며 냅둘 때도 많았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직원들도 출근하고 나면 10시쯤 슬그머니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일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일을 좀 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또 슬그머니 사라질 때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약속 핑계대며 어디론가 나갈 때도 많았죠. 저는 그래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건 나니 남편에게도 여유 시간을 좀 주자 좋게 좋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그렇게 하니 전체적인 회사 내부의 분위기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남편이 꾀를 부리니까 직원들도 은근슬쩍 꾀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출근 시간도 10분, 20분씩 늦는 직원도 생기고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을 하겠다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무실에 남편과 저 그리고 직원 3사람이지만 사장부터가 들쑥날쑥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대충대충 하려고 하니 직원들까지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왜? 사무실에 출퇴근 시간 좀 지켜주면 안 될까? 응? 왜? 뭔 일 있어? 당신이 사장님인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점심시간도 안 지키니까 직원들도 은근 요즘 그렇게 하거든. 뭐? 누가? 혜영 씨가? 아니면 민선 씨가? 그게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직원들도 은연중에 나도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사장이랑 직원이랑 같아? 내가 늦는 거랑 자기들이 늦는 게 뭔 상관이라고.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사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사장이 열심히 안 하고 띵가띵가 하면 직원들도 그러는 거 시간 문제야. 그런 게 어딨냐고. 나랑 자기들이랑 같아? 자기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당연히 열심히 시간 맞춰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장이랑 똑같이 굴려고 그래. 생각하는 게 글러 먹었네. 남편은 펄쩍펄쩍 뛰며 그렇게 하는 직원이 누구냐 화를 내더군요. 그 와중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주연이 도연이 등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내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일찍 출근하면 안 돼? 퇴근 시간도 그래. 아무리 당신이 사장이라지만 딱히 무슨 미팅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면서 점심시간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슬그머니 가버리면 사무실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한가해서 커피 마시며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바빠서 종종거리는데 당신 그렇게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자기 화났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요. 저도 더 이상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하는 대로 직원들이 따라오는 건데 당신이 조금만 신경 좀 써줘. 제가 타이를 든 얘기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화난 얼굴로 벽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사무실에 와서는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남편이 화난 얼굴로 있으니 더 어려워했고 조심스러워했죠.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건가 생각하던 즈음 저는 미팅이 있어 직원 한 명과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파는 게 이득이 커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중국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미팅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직원과 돌아와 직원 먼저 사무실에 올라가라 하고 차에서 내려준 뒤 커피숍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좀 사서 가려고 제가 잘 가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점심을 납품해 주시던 식당 사장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제가 전에 남편과 일했던 회사는 따로 구내식당이 없었고 한 식당과 계약을 해 정기적으로 점심을 배달받아 먹었거든요. 그때마다 여 사장님이 남편분과 점심 식사를 가져오셨고 저희는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서 식사를 했죠.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서 막내다 보니 그렇게 식사가 오면 제가 거들어서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 후 임신하고 휴직하며 여 사장님과는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고 딱히 연락을 하거나 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그 여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보니 더욱 반갑더군요. 어머, 사장님. 아이고, 이게 누구야? 지수 씨 아니야?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럼 나야 뭐 그대로지. 지수 씨는 애 둘이나 낳았다며? 네, 벌써 큰애가 7살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 저 지금 카페 가는데 사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 나 오늘 한의원 갔다 오는 길이라 시간 많아. 같이 가요. 내가 사줄게. 제가 사야죠. 예전에 사장님 맛있는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래? 그럼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볼까? 그렇게 카페로 들어간 저와 여 사장님은 예전 회사 일을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러다 여 사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윤 대리님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 사장님이 이해 못할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간다 그러길래 뭔 일인가 했지 나도. 그런데 지수 씨가 그렇게 마음 잡고 이해했다길래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맑게 물었더니 여 사장님은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났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준다니 지수 씨가 참 마음이 큰 사람이다. 요새 젊은 사람 같지 않다. 그랬지 내가. 라고 하시는데 말을 들었음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였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났다니요. 네? 사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렇게 되묻자 그 여사장님은 그제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했나 보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하시면서 갑자기 얼버무리셨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저에게 뭔가 숨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거리며 딴청을 피우시는 사장님에게 말했죠.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남편 여자가 있었다니요? 아이고, 무슨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나도 어디서 잘못 들었다니까. 아니요. 사장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결국 사장님은 곤란한 얼굴로 그 모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죠. 남편이 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퇴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위해서 퇴사한 것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퇴사하기 전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 바람이 난 것이었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새로 들어온 격리 직원인데 저희 남편과 눈이 맞았고 멍청하게도 얼마나 티를 내고 다닌 건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회사 사람 몇은 눈치를 챘답니다. 그럼에도 사생활이라서 시시했던 모양인데 그러던 와중 그 여직원의 남친이 회사를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도 꽤 와 있었다는데 사무실이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남편은 회사를 쫓겨나듯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였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불륜이 걸려서 한바탕 난리 나고 잘릴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느니 저를 도와주고 싶다느니 그런 이유로 같이 일하자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점심 배달을 해주시는 사장님도 아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회사가 거의 남자 직원들이었고 퇴사 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게다가 몇 안 되는 여직원들은 저랑 나이 차이가 났는데 저에게 텃세를 부리는 분들이어서 퇴사하고는 연락을 아예 끊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계속 연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남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바람을 핀 줄도 그 상대 여자가 같은 회사 사람인지도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와서 뒤집어 엎은지도 그 어떤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은 퇴사하고 전에 일했던 직원들에게 헛을 제대로 부렸더군요. 와이프인 제가 다 이해했다, 용서했다, 뭐 그렇게 말을 전했대요. 그렇다 보니 식당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였고요. 뒤이어 여사장님 말씀도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그 여직원의 남친이 사무실에 와서 뒤집어 엎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여친이 임신을 했는데 뱃속의 애가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모르겠다고 남편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멍해졌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얘기가 정말 내 남편에 관한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넋이 나가 있으니 식당 사장님은 자기가 괜한 말을 꺼내서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조차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으니까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식당 사장님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일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식당 사장님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연락할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식당 사장님과 헤어진 후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사무실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안 돌아오니 연락이 왔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먼저 퇴근한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리고 집에 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멍하게 천장만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다 사실인가? 그 생각만 들더군요. 그날 남편이 하원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파도 웬만해서는 일을 쉬는 일이 없다 보니 남편도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 좋아? 미팅 끝나고 사무실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다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야? 남편은 걱정하는 척하며 저에게 다가와 제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의 행동들이 믿기지가 않았던 저는 남편의 얼굴조차 낯설어 보였죠. 갑자기 좀 어지럽고 구역질도 나고 해서 급체인가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 약은? 약은 먹었어? 사다 줄까? 좀 쉬었더니 훨씬 나아. 나 좀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데. 아, 그래.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푹 쉬어.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돈가스를 먹인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선 아이들 씻기고 재우더라고요. 금세 옆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가만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현실적이라고나 할까요? 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카톡 등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뭐가 없어서 마음 한구석엔 희망도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다 끝나서 뭐가 없는 건가 생각하던 차에 SNS 어플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에게 본 계정 말고 부계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일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SNS 계정에 팔로워되어 있는 남편의 본 계정이 아닌 저는 처음 알게 된 또 다른 계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지를 보고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와 나눈 대화창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대화창으로 여태껏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어요. 그 대화들을 훑어보는데 거기에는 무려 임신 테스트기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 어떡하지? 또 임신인 것 같아. 또? 그럼 아까 식당 사장님이 말했던 전에 그 임신했다는 말도 사실이었겠구나. 정말 남편 애였나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거기다 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답을 했더군요. 8년 전 저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여자에게 책임진다는 말을 한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인지? 저 말은 무슨 말이지? 책임을 진다고?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저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이 인간이 미쳤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었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메시지를 통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과거가 있다는 것은 자명해졌고 더불어 그 난리를 겪고도 아직도 이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분노가 올라왔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그저 멍하게만 했는데 남편의 외도가 확실시 되는 그 순간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가운데서도 이건 증거다, 이건 남겨야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내 눈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지저분한 대화들을 찍는다는 게 너무 참담했지만 그럼에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SNS 아이디도 저장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하루 더 쉬겠다 하고 남편 먼저 출근하도록 했어요. 그날 또 다른 미팅이 한 건 있었거든요. 남편은 미팅 참석을 위해 일찍 출근했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윤세종의 와이프다. 너와 내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조리 보았고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보냈더니 읽고도 한참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온 답은 알겠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너무 차분해서 생각보다 더 뻔뻔한 연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오늘 당장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내 남편에게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당장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소윤이라고 했고 남편과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 맞죠? 네, 윤대리님하고 같이 근무했었어요. 그 여자는 당당하게 제 눈을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그쪽 남자친구가 회사 찾아와서 애가 누구냐고 난리쳤다던데 그것도 맞아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안 여자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곧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였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저는 뭐 이런 뻔뻔한 년이 다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던가 하는 내색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 뱃속의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가 맞아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잠깐 망설이더니 곧 자기 아랫배를 만지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네, 실은 맞아요. 이 아이 세종씨 아이예요. 근데 보자 하니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아이까지 가져놓고 되게 당당하네요. 솔직히 제가 당당할 건 없죠. 그렇다 치더라도 뱃속의 아이는 잘못 없잖아요. 소중한 생명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시 바람난 사람들은 뇌구조가 다르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그 아이는 미혼모로 키울 건가요? 세종씨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물론 세종씨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좀 기다리죠 뭐. 그때 그 남자친구는요? 헤어졌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건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그때 생긴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 또한 그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요. 내 남편의 아이였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사실 저도 몰라요. 세종씨 아이인지 아니면 전남친 아이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지웠어요. 지금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고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니 확실한 거 아닌가요? 뭘 원해요? 내가 이혼해 주길 바라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어요. 세종 씨한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사실 세종 씨 마음은 진즉에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그 여자는 부끄러움을 아예 모르는 여자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식하면 오히려 용감하다고 본인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도 모르게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느끼는 거구나 싶을 정도니까요. 저는 내 남편이 이 정도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구나 한심하고 경멸스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래요.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요.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간소송이 있고 나는 그걸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당당한 거 보니 그쪽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 조만간 소장 날라갈 테니 잘 받아봐요. 소송을 한다고요? 하면서 황당한 얼굴로 보는 겁니다. 진짜 황당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럼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하고 고이 끝내줄 줄 알았어요?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는데 그 정도 생각도 안 했나요? 아무리 남자라면 유부남이든 뭐든 좋다고 덤벼드는 정신머리라도 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한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한가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멍청하다는 제 말에 그 여자는 환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모질이구나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여자 앞에선 최대한 침착을 유지했지만 카페에서 나와 차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온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한동안 주차장에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리더군요. 그렇게 겨우 진정 끝에 집으로 겨우 돌아왔죠. 돌아오는 와중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을 받았겠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세상 무너진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지수야. 연락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거지? 내 얘기도 전에 들었을 테고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니, 당신 말 전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나가. 내가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던지. 지금은 당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 저는 한자 한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제 기분은 정말 저조차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할 마음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급하게 짐을 싸서는 나갔습니다. 그 뒤로 문자와 카톡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상황 설명을 했지만 모두 개소리였죠. 그 여자애가 먼저 들이댔고 나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그 여자애가 오해한 것 같다. 회식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여자가 술에 너무 취해 어지럽다며 좀 쉬다 가자 했고 나도 직장 동료인데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만 놔두고 가려던 것을 실수했다. 그 여자애가 그 후 임신을 했다고 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롭던 와중에 그 여자의 남친이 갑자기 찾아와서 회사에서 난리를 피웠다. 회사에서 나오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퇴사를 당했고 나도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는 퇴사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같이 일을 저지른 내 잘못도 있는데 나는 괜찮고 그 여자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 그것만 좀 도와주려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 그냥 나도 크게 생각 안 하고 한 말이다. 일단 좀 달래주다가 아이를 지우라고 할 참이었고 끝내려고 했다. 우리 같이 사업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부부 사이가 금이 가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놓았더군요. 읽으면서도 이걸 나에게 믿으라고 써서 보낸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었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이런 개소리에도 내가 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글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가며 그 글도 캡처해서 보관해두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더 지체할 이유도 없어 소송을 시작했죠.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상간소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승소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여자 또한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기에 상간 소장을 그 여자가 이직한 회사로 보냈고 남편 소장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당장 그만두라고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바로 본색 드러내며 큰소리 치더군요. 본인이 사장인데 뭘 그만두라는 거냐며 자기를 쫓아내고 싶거들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달라고 하였던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함만 사장이고 그 직함마저 사실 제가 준 거잖아요. 실제로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었는데 제 회사가 이만큼 클 때까지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 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이 치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감투를 씌워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것 같았죠. 얼마든지 소송 걸어봐라. 사업자도 4명이고 모든 게 다 내 이름이다. 당신 이름이라고는 명함 종이에 적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모르냐 말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사장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자기 지분을 찾겠답니다. 하지만 서류상 올라와 있는 게 모두 제 이름이고 회사의 발전에 본인의 기여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오히려 회사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근무 태만도 심했죠. 그런데 자기가 저한테 걸긴 뭘 걸겠나요? 남편이랍시고 위신이나 세워주겠다며 명함과 직원들 사이에서만 사장이라고 해줬을 뿐인데 그건 저랑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이야기죠. 이제는 남인데, 아니 남보다도 못하고 저 배신한 왼수만도 못한 인간인데 그때까지도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못하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도 집단에는 뭐라도 받아내보려 찾아봤나 본데 결론적으론 그 후 남편은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가짜났습니다.
누가 바람 피우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나요? 내가 저런 모질이와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암담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끝이 나고 저는 아이들 양육권과 상간소송에 관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름만 사장이고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저희 회사에 대한 지분은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약간의 지분은 있었는데 저에게 위자료를 내는 돈이 더 커서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처음 구했던 아파트의 전세금 중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의 몫은 그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정말 더 일에 미쳐서 살았다 싶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제 아빠도 없이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반 서너 시간만 자고 일했던 그 시절처럼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직원을 2명 더 채용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생각보다 아빠 없는 삶에 잘 적응하고 지내주어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는 이혼소송 도중에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나간 이후로 제가 했던 일 그대로 자기도 해보겠다며 쇼핑몰을 열었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든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무조건 싸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해 수입해와서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한동안 중국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발견된 사건이 생겼고 싸고 성분이 좋지 않은 제품만 선호한 전 남편은 돈을 만지기도 전에 폭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하게 저랑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건지 그 정신머리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 와이프 되는 줄 알고 그 상간녀도 신났던 모양인데 사실 그 쇼핑몰 주인이 저였던 데다 전 남편 하는 사업도 고꾸라지니 애부터 지우고 남편에게도 헤어지자 했답니다. 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죠. 물론 제가 그때 그 여자 옮긴 회사로 상간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여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또 판결문을 보내보려 합니다. 그 여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한 저도 끈질기게 한번 해보려고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면 벌금 몇백 내고 말겠다는 심정으로요. 그런 여자가 멀쩡히 회사 다니고 다른 멀쩡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꼴은 보기 싫네요. 저는 아이들과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초등학생이 되더니 전보다 의젓하게 엄마를 도와주겠다며 방 청소를 하고 신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견해요. 사장 자리 앉혀주니 자기가 진짜 사장이라도 된 것 마냥 막 살던 남편, 그리고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뻔뻔하던 상간녀. 그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 직성이 풀릴 때까지 되갚아주며 살 겁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와 돈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런 못돼 처먹은 것들은 알아서 잘 자멸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은 돌려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